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최근 토요타 전고체 전기차 프로토타입 소개, LG 에너지솔루션 실리콘 적용 전고체 기술 개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기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9월 7일 토요타 자동차는 핵심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배터리와 배터리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13.5 빌리언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기 있는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가솔린 전기 자동차를 개척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년 첫 번째 순수 전기 라인업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모든 전기차가 첨단 리튬이온 및 고체 상태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30%까지 높이고 개선된 효율성을 사용하여 가까운 장래에 동일한 금액으로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다양한 배터리 전략의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발전을 통해 2022년 후반대까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50%까지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의 대중시장에서 전기차 구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언제나처럼 베팅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투자가 막대하지만 토요타는 여전히 2030년까지 전 세계 차량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시장에서 믹스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과 유럽이 더 많은 순수 전기차를 제공하는 반면 신흥 시장은 더 많은 하이브리드 믹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동력과 비교하여 총 생산량의 어느 정도가 전기화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토요타가 선보인 전고체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500km의 여행 0에서 완전 충전까지 10분 만에 완료되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1000개 이상의 특허로 세계 정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도쿄 사이타마현에 있는 토요타 공장은 이미 생산 능력 톤 단위 고체 항화물 전해질 생산 파일럿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치바현 이데미츠 코산에서 조립을 하고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미토모 케미칼은 토요타를 위해 가넷형 LLGO 및 TO형 결정구조 리튬 실리콘 전극 재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요타는 계속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이전에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에 탑재하는 것 외에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3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 및 제조에 1조 5천억 엔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 투자 중 약 1조 엔이 주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생산 라인을 70개 이상으로 증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토요타는 현재 수준의 30배 이상인 연간 200기가까지 배터리 장착 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토요타가 프로토타입 전고체 전기차를 선보였으니 2021년 9월 시점에서 향후 전고체 전망을 해볼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는 2028년에서 2035년 사이에 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37배 증가하고 고체 배터리 비용이 액체 배터리보다 훨씬 낮은 킬로와트당 40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액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제한은 50W인 반면 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제한은 900W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업계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전고체는 리튬 배터리의 대체자이고 대량 생산에 가장 가까운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며 전기 자동차는 전고체 전지 기술로 실용성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전고체 전지의 고체 전해질의 전도성, 내부 저항, 계면 임피던스 및 호환성에는 여전히 많은 병목 현상이 있으며 산업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요 기업의 연구 개발 초점은 고체 고분자 전해질, 무기고체 전해질 설계 및 준비 기술, 고체 대 고체 계면 구축 및 안정화 기술이며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생산 기술 및 장비를 개선하여 양산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기업의 산업화를 가속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그렇게 쉬울까요? 전해질 형태 물질은 액체 전해질 배터리, 고체 액체 혼합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배터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재료에 따라 고분자, 산화물,
항화물 전해질 전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해질은 일반적으로 고순도 유기용제, 전해질 리튬이온 및 필요한 첨가제 같은 원료로부터 특정 조건 및 특정 비율로 제조됩니다. 따라서 전고체와 액체 전지의 큰 차이점은 전해질의 차이이며, 전고체 전지를 얻으려면 전해질부터 시작하여 양극과 음극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전도성 문제와 재료 팽창 문제로 인해 여전히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양산에 가장 가까운 차세대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기가 단위 생산에 도달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유리해질 것입니다. 먼저 황화물은 전고체 전지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는 액체 리튬에 가깝지만 양산성과 안정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양산의 어려움은 사용 가능한 용매와 용질이 적고 동시에 불안정하여 썩은 계란 같은 항화수소 냄새를 쉽게 발생시킵니다. 토요타가 애용하는 기술로 현재 유독성 물질 생성은 증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 출처의 관점에서 토요타의 전고체 전지에 대한 단기 기술은 여전히 액체 주입을 통해 전해질과 전극 재료 사이에 충분한 물리적 접촉을 유지한 다음 액체 전해질을 화학적 또는 전기 화학적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고전압, 안전, 리튬 덴드라이트, 부피 팽창 및 큰 접촉 저항의 문제의 균형을 맞추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리튬 금속이 너무 활성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산화물은 기존 전고체 전지 중 두 번째로 높은 기술입니다. 산화물 전고체 전지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MLCC 기술을 이용해서는 산화물을 대용량 전지로 만들기 어렵고 세라믹의 특성상 깨지기 쉬워 양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전해질은 이온 채널이 좋지 않고 전기화학적 특성이 액체 리튬에 가깝기 때문에 전도성이 좋지 않습니다. 셋째, 고분자는 고체 상태에서 비교적 어려운 기술입니다. 폴리머는 액체 리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융점이 낮아 고온에서 쉽게 액화되고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며 전도성이 낮아 저온에서의 성능이 다른 전고체 전지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 관행은 종종 연구개발 및 개발에 발전받아 선행합니다. 사실 이미 2011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가 등장했는데 그중 최고는 고분자 전해질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랑스 볼로레입니다. 30kW 금속 리튬 폴리머를 장착해 리튬 PEO LFP 소재 시스템을 사용해 3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실용화됐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저온 성능이 좋지 않아서 가열 장비 장착이 필요했었습니다. XEV 전원 배터리 서클은 모든 고체 배터리가 분명한 성능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막과 전해질이 고체 물질로 교체된 후 용매 및 첨가제 성분은 더 높은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의 안전 인계값이 증가하면 이 시스템은 리튬 금속 음극과 같은 고전위 양극 및 음극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에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리튬 배터리 장비 및 리튬 배터리 기술과 최대한 호환 가능하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산업 체인과 그 물성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음극 흑연 에너지 밀도 300에서 실리콘 탄소 그래핀 리튬 금속 3860 에너지 밀도까지, 또한 장비 및 기술례로 건식 전극 기술 등의 관성도 점진적으로 반복해야 하며 팩 구조 개선도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량 설계, 통합, 상단 덮개, 폭스바겐 플랫폼, VDA, MEB, PPE를 통한 표준화 및 비용 절감, BYD의 모듈 삭제, CTP, CTC, CTV, 팩 기술, BMS는 고도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기화는 어쨌든 기술적인 도박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플레이어의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주요 경쟁자의 전고체 배터리 현재 상황은 고체 리튬 배터리는 실제 대규모 설치까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산되고 있는 배터리는 대부분 액체 상태이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팩 에너지 밀도는 부피 640, 질량 255의 한계를 돌파해야 하고 성능과 생산성 모두 향상되어야 합니다. 일본, 유럽, 미국, 중국의 자동차 회사는
모두 전고체 배터리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중 황화물 고체 상태는 자동차 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기술 경로입니다. 자동차 회사로서 BMW, 폭스바겐,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 대부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중 중국 호종은 500대의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토요타도 전체적으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어 2022년 이후 양산된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액체 리튬 배터리 개선 기술은 도핑 및 코팅 기술을 응용하여 활성 물질 및 공정의 무게를 줄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특정 조건에서 불량이 대량 발생하게 되면 재생산 및 테스트 비용 증가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체 리튬 배터리의 비용과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3대 주재료 양극, 음극, 전해액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경로입니다. 나노실리콘, 리튬 메탈, 하이니켈, 고전압 양극재, 리튬 란탄 지르코늄 산화물, 세라믹 특성 전해질 등 코팅은 음전하를 줄이고 도핑은 무게를 줄여 이온 이동 채널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층 공정과 이중 전극 기술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중 바이폴라 전극 기술과 결합하여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를 높이면 열이 발생하고 전압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압을 높입니다. 배터리 셀 내부에 바이폴라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배터리 팩 전체에 이중전극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를 얻기 위해서는 재료와 공정 장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납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전해질의 황산납 함량에 의해 결정되고, 리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양극 및 음극 물질 에너지 밀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래의 전해질 경쟁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세대 전지는 양극 및 음극 물질, 시스템은 리튬 공기, 전지 스택 등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빛과 에어일 수도 있고, 두 에너지원은 전해질 전도도와 재료 비용, 안정성, 가용성 특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항화물 고체 상태 기술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기술 경로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비전에는 항상 경로를 놓고 다툼이 있었고, 한 경로는 액체 리튬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고체 상태에 의존하는 기술이며, 지금 현재 가장 최적화 적용이 된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토요타와 달리 테슬라는 이전 18650, 21700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 설계, 재료 선택, 비용 합리화 및 장비 호환성을 개선하여 최근 4680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전략 발표가 테슬라와의 경쟁 저주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 2030년경 전고체 기술이 어떻게 주류가 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 가야겠습니다.